저희 오늘 두 번째 사연은요. 사실 메일을 보내신 지는 좀 됐는데 묵혀놨던 사연이었어요. 근데 왜 꺼내게 됐느냐면 지난번 녹화 때 박지희 아나운서님이 언니와 바람이 난 남편 그 얘기를 하면서 별 볼 일 없는 남자도 이런 짓을 하는데 뒷불도 볼 게 없는 남자였지만 착하고 유쾌한 성격이 좋았다. 그러니까 뒷불도 볼 게 없는 남자랑 결혼해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뭐랄까 심플하지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네네네. 잘생기면 얼굴값하고 못생기면 꼴값한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은 명확하죠. 잘생긴 사람 무조건 선택해야지. 얼굴값이 낫지. 그래서 제가 약간 본원적인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됐어요. 이게 결혼 생활에 외모라는 거는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에 좀 답이 될 수 있는 사연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진리를 주신 우리 브레인 박지희 아나운서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이런 것도 상담이 가능할지 몰라 민망합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메일을 띄웁니다. 30여 년 전 고향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만났다기보다는 등 떠밀렸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남편은 사촌 언니의 소개로 만났는데 온 식구의 압박에 어영부영 결혼했으니까요. 제가 20대 중반이 될 동안 연애 한번 못하니 친정에서는 걱정이 한가득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제 인생의 첫 남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 6개월 만에 남편의 일자리 때문에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딸 둘을 낳고 지금껏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남편이 모 대기업 공장에 장기 근속해서 연봉도 꽤나 높습니다.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는 단칸 사글세방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남편도 저도 왜요? 왜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할지 너무 알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네,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는 단칸 사글세방에 시작했는데 남편도 저도 악착같이 살아서 지금은 적어도 돈에 쪼들리며 살진 않습니다. 아이들도 이제는 둘 다 대학생이고요. 별탈 없이 예쁘게 자랐습니다. 남편도 성실한 사람입니다. 30년을 같이 살며 바람 한 번 피운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자상한 아빠이고 사람이 순하고 얌전해서 작은 사고 한 번 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제가 미친 사람이겠죠.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이유는 제 스스로도 어처구니 없지만 사실입니다. 남편이 너무 못생겼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왜? 어떻게 이럴 줄 알았어요? 아까 앞에 말씀하신 거하고 이 깔리는 복선들이 네, 처음 봤을 때 못생긴 얼굴인 건 알았지만 그냥 팔자련이하고 살았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네. 팔자만요. 그리고 살면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외모는 좀 익숙해지지. 그죠? 아니, 스스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네, 어쨌든 성격은 좋으니 순박한 얼굴로 느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에게 갱년기가 오면서 이게 다 뭔지 내 인생은 한 번뿐인데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모든 게 덧없이 느껴지고 짜증밖에 나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서 하루하루 너무 숨이 막힙니다. 그럴 때 남편 얼굴을 보고 있자면 없던 화병도 생길 정도로 화가 납니다. 남편에게서 안 나던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살이 스치는 것조차 싫습니다. 어떻게? 이런 제 자신이 끔찍하고 천벌받을 소리인 걸 알지만 솔직히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잘생긴 남자를 만나 즐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못생긴 남편이 싫은 것일 뿐입니다. 친구들은 웃어넘기면서 갱년기 우울증이니 약이나 먹으라고 놀리지만 당사자가 아니면 모릅니다. 저는 남편 얼굴만 봐도 부하가 치밀어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이 드네요. 물론 애들 낳고 30년 가까이 잘 살아놓고 이제와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리는 없겠죠? 하지만 콕 집어 이혼 사유가 없더라도 황혼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최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이제는 제 마음 가는 대로 남은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 기다립니다. 예의 지키면서 살아야겠네, 죽을 때까지.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끝난 거지, 방송. 자, 일단. 아니 방법이 자, 일단 있겠죠.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못생겼다. 이혼 사유 됩니까?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안 되죠, 그럼. 판례에 뭐가 사례 없나요? 못생겼다는 이유로 이혼한다고 판례는 당연히 없죠. 예를 들어서 냄새 이런 건 이혼 사유가 되잖아요. 냄새도 그 자체에서 이혼 사유라고 하긴 그렇죠. 근데 냄새는 좀 되잖아요. 냄새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번에? 근데 냄새가 그냥 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태도가 결혼생활 유지에 힘들다. 그렇게 되면 몰라도 냄새가 난다는 것만으로 이혼 사유. 너의 못생김이 너무 힘들다. 그럴 거 없잖아요. 당신 남편을 데리고 나오시오. 어휴, 못생겼어. 이혼이요. 근데 저도
친구 이 방송을 보고 있지 않겠죠? 제 친구 중에서도 진짜로 남자? 처음 만났는데 소개팅을 나갔는데 그 소개팅을 하고 와가지고 진짜 막 나 이 소개팅 해준 사람하고 인연을 끊을 거라고. 대체 나를 어떻게 봤길래 이렇게 못생긴 사람을 소개해줄 수 있냐. 근데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 진짜로. 역시 진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익숙해진다는 말이.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분도 약간 비슷한 경우였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변했다는 것도 그러니까 왜? 저는 왜 이제 와서? 추정합니다. 저는 되게 이분 사연도 되게 공감 간 게 나 왜 이렇게 50대에 공감 잘하지? 마음이 오시. 갱년기가 커요. 이분 지금 갱년기가 오셨는데 갱년기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 게요. 저희 엄마가 저희 아빠가 첫사랑이셨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평생 이제 아빠랑만 함께 사셨는데 저희 엄마가 아빠를 좀 많이 좋아하세요. 지금도. 그래서 오래 이렇게 살았는데도 항상 아빠 되게 잘생겼다고 하고 되게 좋아하시고 이랬는데 근데 저희 엄마도 갱년기가 왔을 때는 꼴 보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못생겼다는 것과 좀 다르지 않아요? 꼴보기 싫은 것 그런가? 그렇죠. 저는 이분이 이제 표현을 못생겼다라고 그치. 하는데 그 못생겼다라는 게 정말 이해안 가는 매력이 없다. 매력으로 좀 저는 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력이 없는 거야, 남편한테. 그런데 자기도 어떻게 보면 20대 중반까지 연애를 한 번도 못 했잖아요. 네. 일단 다른 남자한테 나는 선택받은 적이 없잖아. 20대 중반까지. 누가 나한테 대시했는데 안 사귄 것도 아니잖아. 첫 그럴 남자가 이 수도 남자잖아. 있죠. 아니야. 이 남자가 인생의 첫 남자였어. 아, 그러니까 대시는 했는데 이 여자분이 이제 사귀지 않은 걸 수도 있죠, 뭐. 그런 느낌이 아니야. 왜냐면 못생긴 남자가 대시를 했을 때도 오케이를 했다면 내가 그 전에 그런 남자랑 할 걸 이런 후회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내가 친정에 걱정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어영부영 결혼했다. 어영부영. 근데 저는 이것도 좀 마음에 걸려요. 뭐가요? 온 식구의 압박에. 아유, 옛날에 그랬잖아. 이게 되게 생각해보면 그쵸. 무서운 얘기다. 지금은 예, 그죠? 그렇죠. 왜냐면은 봐봐. 온 식구의 압박인데 자, 엄마도 우리 부모님도 못생긴 거 알고. 엄마도 내 남편이 못생긴 거 알고 언니도 알고 다 알면서 나한테 이렇게 못생긴 새끼를 결혼하라고 가족이 공범 아닙니까? 가족 상대로 아이고. 야 나한테 이렇게 못생긴 남자를 결혼하라고 부추겨? 이씨. 결혼을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지 맞아. 얼마나 나랑 맞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지를 알면서 이렇게 결혼을 시켜? 이분은 신중하게 잘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결혼을 아니 뭐 연봉도 높고 바람도 안 그러니까 피우고 성실하고. 어영부영한 결혼치고는 그래도 이게 평타 이상인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결혼은 처음부터 실패작이다. 이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래. 바람도 안 피고 뭐 돈 잘 벌고 뭐 애들한테 잘하고 이런 결혼이 행복한 결혼이 아니고 함께 사는 사람이 같이 있음으로써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나는 그게 최고가 아닌가. 최고의 그쵸. 가치가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 게 결혼인데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함께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곱씹고, 함께 이 사람과 평생을 할 때, 뭐 어떤 걸 기준으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맞다던가, 뭐가 맞아야지. 그냥, 바람 안 피면 뭐 장땡이야? 뭐 돈 잘 벌어다 주면 장땡이야? 그러니까 됐어, 돈은 내가 벌게. 그러니까 연애도 안 해보고 막 온 식구가 그냥 야 괜찮다 남자 괜찮다 이 정도면 남자 뭐 얼굴 뜯어먹고 사니? 맞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응. 이 정도면 능력 있다 해가지고 그냥 결혼하신 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문제가 터질 이게 여지가 있었지. 저도 못생겨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 남자분이 잘생겼다면 더 좋았었겠죠. 근데 못생기지 않고 잘생겼다고 해도 이 남자의 어떤 한 부분이 꼴도 보기 싫게 싫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갱년기에 그런 호르몬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저는 게 진짜 이게 큰 것 같아요. 네. 저는 갱년기에 호르몬 문제가 와서 이분이 드디어 내 인생 이렇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지. 이 남자랑 사니까. 이분이 자각을 했다. 정말. 그것도 있죠. 네, 이분도 오 선생을 만난 적이 없다. 아니 왜 무슨 나 그거 중요해. 만물 오르가즘론처럼 아니 그거 그리고 뭐 진짜 중요해. 다 못 만났대. 그거 모르는 중요해. 일입니다. 중요합니다. 아니 기승전. 아니 봐봐. 속궁합 안 맞아. 안 맞는다고. 그래서 그러긴 너무 오래 같이 사셨는데. 안 맞으면 30년을 같이 사셨는데. 첫 남자랑 결혼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제발. 아 그래. 그거 제발.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10명이랑 하고 해. 근데 사실 이 핵심은 뭐가 될지 몰라요. 갱년기일지 정말 아니면 남편이 너무 못생긴 게 될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추측을 해보건데 저는 이제 뭐 그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그 연애하거나 결혼할 때 외모를 좀 덜 보는 건 사실이잖아요. 남자들이 외모를 더 많이 보잖아요.
저도 이건-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특히 남자를 볼 때 외모를 막 되게 중시하지 저도 진짜 얼굴 안 보는. 않는데 통장 잔고를 주로 보세요 그러면. 아니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그렇진 막 않아요. 되게 잘생긴 걸 따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외모 매력 있네 뭐 이런 거 그냥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남자친구를 만났다 그래서 친한 친구여서 데리고 와 하는데 계속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얼굴 좀 보자 했더니 너무 못생겨서 싫대요. 그래서 야 남자 뭐 못생겨 봤자 야 남자 얼굴 잘생기면 얼굴 카페 뭐 이러면서 그래서 한 번 딱 데리고 왔는데 꼴값하게 생겼어. 아니 진짜로 진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진짜 많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약간 괜찮겠니? 약간 이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진짜 약간 정말 본인 기준에 너무 못생겼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같이 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자들은 단지 시각적인 그런 거에 끌림보다는 전반적으로 그 사람이 뿜어내는 아우라라든지 전반적인 매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주는 따뜻함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다 그 사람의 외모로 같이 함께 다가오지 맞아요. 절대 얼굴만 보고 씩 웃는다고 내 남자가 될 정도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내 옆에 서 있는 그런 모습도 보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한 태도 이런 걸 모든 거를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지 결코 시각적인 거 하나만 가지고 굉장히 점수가 높아지진 않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좀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일단 확 끌리면 남자들도 예쁘다고 할 때는 성격이 포함되는 거예요. 외모도 예쁘고 성격도 물론 괜찮고. 그렇겠죠. 뭐 여러 저는 가지 기본적으로 상황이 있죠. 예쁜 여자들이 성격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제 지론입니다. 예쁜 여자들은요 피해 의식이 없어요.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게 없어요. 어디 가서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친절한 줄 알고 살아. 인생의 선수가 아니야 그냥. 결혼 생활에서 외모란 연애할 때는 외모는 좀 클 수 있죠. 근데 결혼 생활에서 외모란 어떤 것일까? 뭐 이런 얘기 어때요? 저는 네. 이제 주관적인 거니까 기준이 굉장히 허용범위 기준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누구보다 넓어. 저도 넓어요. 저도 넓어요. 그래서 넓어가지고 그게 나의 커트라인에 절대 걸리지가 않는 것 같아. 기준은 있지만 엄청나게 큰. 분명히 있어. 예를 들면 저기 바운더리가 그냥 지구야. 지구 하나. 지구에만 살면 돼. 발이 땅에 닿기만 하면 돼. 아유. 근데 이런 거 약간 있더라고요. 막 싸우거나 엄청 막 이렇게 막 다투거나 이럴 때 화나고 이랬을 때 잘생기잖아. 그러면은 좀 화 금방 풀어지고 약간 이런 거 약간 맞아요. 그죠? 근데 잘생긴 사람을 최대한 만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절대 뭐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라 사실 뭐 사귀다 헤어진다고 해도 못생긴 한테 차이는 것보다 잘생긴 한테 차이는 게 낫거든요. 하다가 실제로 결혼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자기가 뭐 얼굴만 보고 속아서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지만 자기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싸워도 막 와서 막 잘생긴 애가 막 그러면은 그래 그냥 이렇게 하고 또 풀리고 그런 게 있대요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네.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사실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경험을 해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잘생긴 친구들을 만나는 친구들 계속 잘생긴 사람들만 만나는 것 같긴 해요. 봤을 때. 그래서 막 예를 들어 싸우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됐어 막 이러고 뒤를 딱 돌았어. 저 그만해 하고 뒤를 딱 돌았는데 갑자기 뒤를 돌았는데 넓은 등발과 넓은 등발 이런 거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녹아. 맞아. 봐줄까? 밥 차리다가도 이제 거실에 앉아서 남편이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그 옆모습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이 옆통이 막 붉고 막 이러면. 콧날 이런 거 딱 보고 나면 갑자기 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연자분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은 너무 못생겼다고 이제 와서 헤어지기엔 너무 30년이나 잘 사셨다. 난 이혼하라고 하고 싶어. 그래요? 저는 이분이 이혼해야지. 그냥 다른 이혼하고 싶은 사유가 있는데 그걸 그냥 못생겼다는 걸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아는 지인도 저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정말.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못생겼다고 실제로 생각을 하고 저는 제 친구 지인. 제 지인이 보냈나? 내용은 똑같은데 50대라 그러길래 내 지인이 각색을 했나? 라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명백해요. 이유가. 못생겼다고 하는데 못생겼다는 게 이제 얼굴, 눈, 코, 입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매력, 그 사람이 숨 쉬는 거, 발걸음도 싫다. 그래 뭐 전반적인 태도 뭐 이런 거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숨 쉬는 숨소리도 싫을 정도로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생기고 내 눈에 띄는 자체가 너무 싫은
이런 마음인데 그냥 꼴 보기 싫은 거네요. 못생겼다기보다는. 아 진짜. 그쵸? 근데 이렇게 보기 싫으면 사실 한 공간에 있기 쉽지 않아요. 쉽지 저는 않아. 그래서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지만 아니 엄 변호사님이 뭐 이혼 사유 안 됩니다라고 하면 제가 꾸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찾아낼 수 있어. 난 찾아낼 수 있다고 봐. 네, 이거 그쵸. 30년 살았으면요. 그쵸. 아이고 아이고 나와. 이거 우리 긁다 보면 나와. 이렇게 다 이렇게 팍팍 긁으면은 저희 지혜갑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혼하려고 결심하면 못하진 않는다. 이유는 이유는 어떻게든 만든다. 만들 수 있어.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 세 분과는 진짜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좀 아예 다른 접근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갱년기가 너무 커요. 갱년기가 오면은 너무 좋았던 사람도 꼴 보기 싫단 말이야 막. 진짜 막 너무 좋았었는데 숨 쉬는 것도 보기 싫고 소파에 앉아있는 꼴도 보기 싫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저는 와 친구들이 먼저 갔다. 갱년기 먼저 경험했다 느낀 게 막 웃으면서 야 그거 갱년기 우울증이니까 약이나 먹어. 약 드시잖아요. 달라져요. 제가 호르몬 그거를 치료 같은 거. 봤어요. 호르몬 치료랑 그리고 갱년기 우울증 약 이런 치료나 처방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게 저도 그런 거를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는데 저희 엄마가 그 우울증 시기에 갱년기 시기에 약을 드시면서 변화하는 걸 보니까 아 이거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의 영향들 이런 것들에 사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휘둘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약을 드셔보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면 어떨까 이게 좀 우선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갱년기를 뭐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 때 한 7주 정도 유럽 여행을 친구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가면 막 처음엔 좋지만 하다 보면 막 너무 덥고 막 지치고 돈도 없고 막 이러니까 만사가 다 짜증이 나니까 친구가 옆에서 저 웃기다고 웃는 것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 그럴 수 있다니까. 진짜.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조금 괜찮아지고 나서는 또,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미안하다. 친구가 또 마음속으로 미안해하고 막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그 짜증이 있으면은 그 짜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고, 저도 이제 저희 엄마가 갱년기 겪으시면서 또 병원 가서 치료도 받으시고 하면서 호전이 되고 언니랑 비슷하게 그런 거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이분은 갱년기에 대한 치료를 좀 먼저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너무 못생겨서 싫다. 그럼 그때는 이혼을 해야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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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을 먹었는데도 여전히 꼴보기 싫고 너무 싫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저는 유통기한이 됐다. 네. 헤어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참을 만큼 참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약간 저는 지금 보기에는 갱년기 오고 초기에 약간 그렇게 약간 막 변동폭이 있으실 때 이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저희가 편을 들어드리고 안 드리고 그게 아니라 맞아요. 이런 감정에 휘둘려서 이혼을 해버리면 나중에 혹시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손문선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이제 유럽 여행도 얘기했지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너무 좋았던 아버지 잘생겼다고 생각했던 그 기억. 너무 잘생겼다 이 남자. 내가 너무 좋아. 그런 기억.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팔자련이 익숙해다. 이제 드디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내 인생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50 중반이야. 남은 인생을 이 못생긴 사람과 살려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다가 내 호르몬에 의해서 싫어지고 다운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팔자련이 하고 어떻게 보면 맹탕으로 살다가 돈도 뭐 잘 벌고 뭐 맹탕 아유 뭐 애들 잘 컸고 맹탕으로 살다가 드디어 나는 깨어났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다시 맹탕으로 살려고 하는지. 근데 이거 약간 좀 중요하다. 처음부터 못생겨서 마음에 안 들었다가 팔자련이 하다가 그렇네. 이제 갱년기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기 싫다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말을 하는데 왜 약 먹으라는 거야? 아니 약은 좀 먹으면 좋아요. 갱년기에는 약 좀 먹어야 돼. 치료도 하고 근데 어쨌든 약 먹고 결혼을 견디지 말고 이 사람 꼭 결혼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분이 이 나이에 내가 어디 가서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즐기고 싶은 건 아니다. 아니잖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혼해야지. 이게 한 번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싫어지면 냄새도 나는 거. 냄새라는 무슨 말이면 곁에 오는 그 지나가고 이 사람이 쓱 지나갈 때 내가 거실에서 쓱 지나만 가도 싫어. 같은 공간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도 싫어. 그리고 예전에는 내 남편 못생겼다고 얘기하면 내 얼굴 침뱉기잖아요. 굳이 이런 얘기를 막 떠벌리면서 하고 싶지도 않아. 이걸로 우울할 수도 있지. 오죽하면 팔자련이 하고 자기 이제 받아들이려고 정말 이상 노력한 거야. 그리고 착하니까 그냥 순박한 얼굴이다. 이 사람 엄청 노력하고 살았어. 근데 50대 중반이 됐는데 이 사람 처음으로 못생겼다 이 새끼야! 소리를 지르세요 남편한테. 한번 대판 싸워. 너 너무 못생겼어. 못생긴 새끼가 어디서 지금
남편분은 또 열심히 잘 살다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아니 그럼 이혼의 사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걸로 찾아야 되겠죠.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사유야 만들면 되죠. 사유는 간단해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지금 글을 보면서 그럼 뭐를 긁어봐야 될까 고민을 해봐도 아니, 지금 나오지 않아. 지금 못생긴 거 말고는 없어. 지희 씨가 지금 놓치신 부분인데 엄 변호사님이 이유는 사유는 찾으면 된다고 할 때 이 가소로운 표정. 사유는 간단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 표정. 예. 아 근데 이분이 애송이는 모르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 즐기고 싶은 생각은 뭐 없었다 그러는데 이거 안 물어봤는데 그 왜 얘기하지? 아직까지 제가 암컷 사피엔스가 수컷 사피엔스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이혼한다고 한 사람 못 봤거든요. 대안이 있지 않을까 이분은. 그럼 더 좋다. 얼른 이혼해야지. 우리 사연자분이 뭐 이제 어디가 잘생긴 남자를 만나고 지고 싶은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라는 말이 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왠지 그래도 남자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나. 아니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저도 남자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분이 지금 20대 중반이 됐도 연애 한 번 못했는데 네. 뭐 50대 중반에 갑자기 남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남자분, 이 여자분 되게 비슷한 성향이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냥 둘이 처음 만나서 결혼해서 되게 열심히 여태까지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분이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다 지나가나? 이런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갱년기가 오면서 내가 감정이 좀 폭발되잖아요. 그죠. 내 감정이 증폭되는 그럴 때 이분은 내가 여태까지 누르고 내가 그냥 이성의 끈으로 모든 걸 다 누르고 이것이 그냥 삶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던 그 길을 탁 놔버린 거죠. 야, 못생긴 남자 싫다. 근데 왜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갱년기가 와서 그런 거예요. 그런 추론이 자체가 만약에 있다면 저는 있다면 더 좋다. 이분 약 드시고 신변선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저한테 오시면 이혼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럼 약을 먼저 드시고. 네, 약 드시고. 약을 먼저 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남자가 너무 못생긴 게 내가 진짜 옆에도 가기 싫다. 얼굴만 봐도 막 화가 난다. 라고 하시면 그때는 정말 이혼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존재가 내 앞에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50대 중반에요. 이혼하시면요. 이분들 진짜 등산 다니시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친구들 친목회 엄청 많이 합니다. 그쵸. 여자들은요. 50대 중반부터 뭐 제2의 사회생활이라고 할까? 맞아요. 모임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이제 그때 애들을 다 키워서 독립을 시키고 이제 내 시간이 막 생기니까. 뭐 친목회 뭐 엄청 많아. 그래서 이분들은 일찍 굉장히 빠듯해요. 제가 이제 이혼시켜드렸던 많은 분들 중에 50대 중반 이런 분들은 이혼하시고 여자분들 정말 하늘을 날아다녀요. 아, 너무 즐겁게. 그리고 이제 이혼하시러 오셨을 때 처음에 막 살도 되게 많이 찌셨던 분들이거든요. 소송 과정에서 한 1년 정도 소송을 하니까 이분이 처음에 정말 염색도 하나도 안 나고 거의 50대 중반인데 나는 거의 막 60대 후반인 줄 알았어요. 10살 넘게. 마지막에 이혼 이제 소송 끝날 때쯤에는 막 10몇 킬로를 빼고요.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머리도 막 염색하고 파마하고 스타일링 시작해가지고 나 이런데 완전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완전 또 새로운 삶을 사는 거지 뭐. 이 남자랑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요 절대 변화가 안 돼요. 별거도 안 돼요. 이혼을 하잖아요. 정말 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요. 그때부터는 진짜 1년 넘게 와 사람 이렇게 환골탈 때 되나? 아니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긴 한데 네.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는 남편분이 이혼 살고 나름 없는데 되게 불쌍하다. 아니 나름 되게 이제 열심히 성실히 큰 문제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못생겨서 이혼하자고. 못생겼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그건 안 되겠죠.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야겠죠. 이제 난 좀 내 인생을 찾고 싶다.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헤어질 때는요, 막 상대방이 이것저것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해? 미안해 이런 거. 그렇죠. 이제 와서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들은 복장 터지는데. 아마 이혼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이분 남자분이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다. 나는 그게 남자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 이 남자분이 받아들이지 절대 못할 것 같은데. 못 받아들이지. 왜냐면 이 남자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남자분의 인생에서도 여자분이 이렇게 못생기셨다고 하면 여자가 많지 않았을 게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넌 내 첫사랑이자 끝사랑이다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역시 부인. 너무 슬퍼. 너무 슬퍼 어떡해. 아니 잠깐 정신 차리고 아 진짜 너무 슬프잖아. 남편 입장을 생각하니까 남편이 너무 안 된 거라 또. 그죠? 네, 남편- 싫으면 네, 그러니까 이분 사연을 못 적어서 그렇지 아니면 뭐 있거나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나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면은 이 방법이 있는데 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 또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걸 놓칠 뻔했는데 이분이 최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맞아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이제는 제 마음 가는 대로 남은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라고 했으니까 재판까지 가지 않고. 이혼을 하더라도 좀 남편을 너무 이렇게 출혈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굳이 어떤 분쟁을 만들지 말고 이 상태로 그대로 오시면 그대로. 바로 이혼시켜 드릴게요. 아. 네네네. 그리고 뭐 30년 동안에 살았던 괴로움 그런 걸까지 꺼집어내지 않아도 바로 이혼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가시기 전에 약을 드시고 그쵸. 한 달 정도 치료를 좀 하시고 그쵸. 가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아닐까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남편분 전화번호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내분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붙는 건가요, 드디어? 저희가 보는 건가요? 네, 자 50대 중반의 주부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혹시 보시는 분들이 막 약간 배부른 소리 한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를 왜 생각하냐면은 저희 엄마가 그 갱년기 때 우울증이 오셨을 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제 먹고 살만하니까 배부른 소리 하네. 근데 그 말이 주변에선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이 사연자분한테도 야 못생겨서 30년 살아놓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이 당사자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받는 사람의 마음은 그 받는 사람밖에 몰라요. 주변 사람이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는 점,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마디만 더 하면은 네네네. 우리는 이제 나 이혼하려고 그래라고 털어놓잖아요. 그러면 조언이라고 한다는 말 중에 어머 그래 잘 생각했다라고 한 사람 한 명 없잖아. 한 명 없어. 여기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혼 누군가에게 털어놨을 때 한 번도 이혼에 대해서 오케이 이혼해라라고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그래서 난 더더욱 이분을 지지해주고 싶고 그냥 그대로 걸어오세요. 아, 네네. 진짜 나에게 오는 길. 중요한 얘기입니다. 참, 사람이 그러니까 살면서 그죠? 그렇죠. 인생의 어떤 지지자를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 뭐 이유가 어쨌든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찾으려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는 좀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법률적인 조언은 두 분이 해주시고 또 넷이서 같이 인간적인 공감까지 함께 해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호르몬 치료를 또 오늘 권해드렸거든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중요해요. 법 쪽에가 아니라 의료계 쪽에 광고 맞나요, 이제? 필요하다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사연이든지 아무거나 여러분 막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또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 오세요.